교재는 26페이지 표시죠. (26페이지) 표시면 오늘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배울 텐데,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의 법적 상태는 확정 유효, 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네 가지로 나눠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에서 계약서 내용이 까지 비진의 표시로 계약서 썼다면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둘이 짜고 계약서를 썼다면 그 계약서 내용은 무효. 사고로 계약서 썼다면 사고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오늘은 사기당해서 그다음에 협박에 의해서 한 의사표시, 사기당해서 의사표시한 계약서 내용. 사기당해서 계약서 썼을 때 요즘에 막 전세 사기 막 있잖아요. 사기당해서 계약서 썼을 때 그러면 구조상 의사표시했을 때 의사와 표시가 같아야 된다. 일치해야 되고 의사를 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럼 구조상 여기 봐. 지금 비진이 통정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고 그다음에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될 텐데 사기 강박은 하자가 있는 경우잖아. 하자가. 그럼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하자가 없어야 될 텐데 하자가 있는 경우가 사기 강박이라고 의도적으로 표시했으니 그럼 사기나 강박은 일치는 한다는 거다. 일치도 않는다는 거다. 그걸 구별하셔야 돼. 지금 일치하지 않는 유형이 비통착이고 사기 강박은 일치는 한다. 나?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할 수 있는지를 하나만 질문을 보냐고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여기 제 3번을 보시면 우리 교재에는 문제집이 없어서 내가 표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A의 기망으로 3번만 볼 거예요. 3번만. 제3자의 기망으로 그 사람의 속임수에 의해서 갑이 을에 을이 무슨 서류를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갑의 생각은 그래 신원보증 서는가 보구나.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고 갑이 의사를 갖고 있어.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갑은 A의 사기에 의해서 지금 이 을에 보증을 서는 거라고 보증. 근데 생각은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표시해놓고 을이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 꿔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표시한 내용은 연대보증 서면이야. 이 내용인데 구별하셔야 돼. 제3자의 기망으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을 때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 A의 속임수에 의해서 사기에 의해서 답이 생각은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의사 표시는 신원보증 서류다. 연대보증 서류다. 연대보증 서류 여기까지. 사기요 사기 아니야. 이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때 무슨 의사와 표시가 여기서 봤을 때 의사와 표시가 여기는 일치하지 않고 여기 일치하고 했을 때 이걸 구별 못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성으로 여기는 불일치 여기는 일치 이렇게 하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그 지문을 봤더니 제3자의 사기로 인해서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판단으로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한다고 했다면 불일치지. 불일치. 사기요 사기 아니요. 그러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 그 말이야 이게. 이게 19회 때 중개사 문제인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없더라고. 그래서 사기와 사고는 일치 불일치를 구별해야 될 실익이 바른데 이런 경우나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참고로 여러분들 교재 문제집 36페이지를 펴보시죠. 그럼 36페이지에
문제집 봤더니 36페이지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나오나요? 거기엔 이건 이제 28회 여러분들 교재는 28회 문제이고 여기 나와 있던 문제는 19회니까 10년 전의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착오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그 중에서 3번만 한번 보자. 3번. 자,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했다면, 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갑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그 갑의 생각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나는 서명한다 생각하고 있어, 의사가. 근데 부동산 써놓고 보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서라고 연대보증 서면이라고. 일치요 불일치요? 그러면 착오지. 여기는 뭐라고 됐냐면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잖아. 근데 여기는 착오예요, 착오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나? 그래서 여기다가 제3자의 기망을 보면 안 돼. 제3자의 기망을 보지 마시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라니까. 다 들었나?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 의사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어야 될 텐데 하자가 있는 경우가 사기 강박이고, 사기 강박은 일단 일치는 한 거다. 일단 넘었어. 일단은. 자, 일치 구하자. 만약에 사기 강박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자 있는가를 판단할 이유도 없다 그 말이야. 일단 일치해야 되고, 일치했는데 의사를 정할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하자 유무를 따지자. 하자 유무. 그러면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여기 조문 한번 읽어보자.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시작.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전세 사기 들어보셨나? 이게 사기야. 이거 사기, 속임수. 전세 사기. 그래서 요즘에 전세 사기가 세상을 지금 뒤흔들고 있으니 사기 강박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문제야. 여러분들도 사기 친 적 있어 없어? 혹시나? 없다고 하겠지만은 그럼 사기 당한 적은 있어? 수없이 많아. 모르고 넘어가니까 그러지. 사기 당한지는 몰라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전세 사기는 나중에 보니까 알잖아 이런 거.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여러분들 기망이 뭐냐면 그냥 듣고 말아버려. 속임수를 기망이라고 그래. 그래서 속임수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그러면 사기를 치는 그런 일방 당사자를 사기라고 하고, 사기 당한 사람을 피사기자 또는 사기 당해서 의사표시 한 사람을 민법에서는 표의자라고 그래요. 네 토지 주위에 쓰레기장 생긴다라고 속임수를 쓰지. 그러면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는 고의가 2개 있어야 돼. 고의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26페이지에 교재 봐. 맨 위에 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으로 1번 사기자의 2단의 고의 나오나? 거기다 2단의 고의에다가 동그라미 있죠. 고의. 그래서 우리 시험에 그냥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거니까 참고로 이렇게 써. 여기다가 고의는 의도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써. 거기다가 과실 있는 기망. 속임수가 이 사람이 갑에게 속임수를 쓸 때는 의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속임수에 빠지게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남을 속이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나? 실수로 그걸 과실 있는 기망이라고 하거든. 이건 사기다, 사기 아니다. 속임수에 의해서 의도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위법한 기망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그냥 들어. 과실 있는 기망에 의해서 의사표시 한 사람은, 상대방의 과실 있는 기망에 의해서 의사표시 한 사람은 사기 이후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렸지. 이게 고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써놓으면 돼. 그래서 모의고사 이게 지금 15회 때 문제야. 15회 때. 여러분 혹시나 그 방문각의 특징이 대통수에 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길을 팍 꺾게 하려고 하는 의도하는 모의고사가 많이 나온다고. 이게 15회 때 나왔으니까 내일 일도 없는데
그냥 기출문제 중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그냥 애통수에 걸려서 모의고사에서 20점 맞게 해서 자기들 동영상 강의 듣게 하려고 하는 바쁜 부류의 강사들이 많아. 그거 쉽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 강사 역할이 어떤 역할까지 해야 되냐면 시험장 가서 합격만 하게 하면 되는데 모의고사에서 틀리게 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니 힘들다고 이렇게. 어쨌든 거기다 써놓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이 디지털 책과 그다음에 종이로 만든 문서 있잖아요. 그걸 봐야 머릿속에 들어가. 사실 방송 기자들이나 다 현대사의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닥친 문제가 뭐냐면 그냥 강사들은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 그림을 그려오거든. 그러니까 텔레비 보듯 하는 거야 이거. 교재는 안 보고. 그래서 합격률이 더 저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책에다가 써서 자기 흔적을 남겨놓고 내가 왜 이 흔적을 남겨놨는지 이유를 알잖아. 그래서 자꾸 연상을 해서 어쨌든 사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사기 친 사람에게는 한번 외워본다. 이단의 고의, 인과관계 존재. 이렇게 사기 당한 것이 원인과 결과라고 그래. 원인과 결과. 사기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하였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거든. 자, 한번 외워본다. 이단의 고의, 인과관계 존재. 그럼 여러분 인과관계가 뭐냐면 그냥 원인, 결과요. 사기 당한 것이 원인. 사기 당해서 의사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결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우리 시험은 뭘 물어보냐면 과거에는 뭐 고의, 그래서 과실 있는 기망, 아까 설명했지? 과실 있는 기망은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그건 실수로 속임수에 넘겼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어야 돼. 그놈에게 속아 넘어가게 하려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실수로 속아 넘어가게 한 행위는 사기 아니다 이렇게 하시죠. 오늘날 사기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게 기망은 속임수인데 속임수. 여러분 속임수는 침묵으로도 속아 넘어가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지. 근데 침묵이라도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자의 침묵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옆에서 침묵 지켰다고 해서 기망 아니지. 근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봐. 거기에 어디 있느냐면 그러면 교재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그냥 침묵이야. 고지 의무자의 침묵이야. 26페이지의 요약집에 고지 의무자의 침묵은 기망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시험 이렇게 봐. 고지 의무자의 침묵은 기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추상적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례로 나오게 돼 있어. 항상 민법은. 그럼 도대체 고지 의무자의 침묵이 뭘 의미하는가? 두 개를 외우는 거예요.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이 여기 검단에 오신 분들은 시험에 떨어질 리가 없어. 왜냐면 검단에 오게 되면 쓰레기장 보여 안 보여? 그 다음에 공동묘지 보여 안 보여? 돌아보면 다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그래서 검단에서 사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 공동묘지를 보면서 나도 가야 갈 곳이 있구나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보면 마음이 숙연해. 내가 오늘 무슨 뜻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때가 그냥 들어. 아파트를 분양하는 자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을 했다. 그러면 사기이다 아니다? 이다. 그다음에 공동묘지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아파트를 분양했다. 기망? 이다. 그냥 간단해. 그다음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상가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광고. 그래서 우리는 광고는 흔히 뻥이 좀 심해 안 심해? 그리고 전문 용어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입점자들에게 수익을 올려드리겠다는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으니 이건 기망이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첨단 오락타운 그러면 기망 아니다 그렇게 외워버려. 이유는 흔히 뻥은 다 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믿든 말든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원에 오시면 합격률 몇 프로느냐. 나는 저번에 유튜브에 그 김원효 씨랑 같이해서 80%라고 했지. 그랬더니 김원효가 와 그러는데 사실은 90%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비난받을까 봐서 약간 10% 깎았지. 무슨 얘기냐면 광고는 흔히 이 속임수가 조금 들어가지 무엇하지 않다는. 근데 이놈 백화점 여기 다소 과장된 광고, 광고라도 다소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은 완화돼 있어요. 다소 과장된 광고는 사기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란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나면 광고 나오잖아요. 그냥 아니다 해버려. 광고 나오면 머리가 별로 안 좋잖아. 또 아침부터 극내하지 마시고. 그러면 백화점 변칙 세일은 사실은 백화점 변칙 세일은 부동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야 되잖아. 근데 기분 나쁘게 내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 내냔 말이야. 이거 백화점 변칙 세일이 부동산 중개사들이 가서 변칙 세일 지켜보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백화점 변칙 세일에 어떤 여러 가지 제작 그다음에 비용이 10,000원이야 10,000원 들어가는 운송 비용 다 포함해서 마진까지 20,000원 이렇게 써놓고 50% 할인 그래서 세일해서 판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는 50% 할인이 아니라 100%다 그냥 제가 다 받고 할인이 아니잖아 이런 거. 근데 그걸 믿고 사는 분들도 계셔 안 계셔? 나도 사 알면서도 모자 하나 사면서 저놈이 50% 할인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알고 사. 그러면 그건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번찍 세일할 때 가서 사고 소송 제기에 가서 일 없으면 그럼이 효력이 어떤가 한번.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있어 없어? 나니까 이거 기망이니까. 어이씨. 그다음에 여러분 다 기망이 속임수가 법에 위반돼야 돼. 법에. 그래서 교환 당사자 여기에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목적물의 가격 또는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목적물의 가격을 조금 높여 안 높여? 높이지? 그런 건 수혜책에 반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예를 가져온 것은 그냥 우리 시험에 맞게만 하는 거예요. 다 많이 가져온 게 아니라고. 교환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임대차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교환계약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지문이 반드시 들어가. 그래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가격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거나 목적물의 가격을 다소 높게 고지했다고 해서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기의 착오에 빠지게 돼 있어. 그러면 혼자서 동기의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어야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당해서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중자가 아니어도 취소를 다 그 차이야 지금. 그다음에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 사기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 이것을 약해서 다 같이 인과관계. 그러면 인과관계는 모든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할 만큼의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관적이어도 된다. 밑줄 그시면 주관적이어도 된다. 이렇게. 대로 인과관계 존재 나오나요? 객관적이어야 돼. 주관적이어도 돼. 즉 뭔 얘기냐면 이 A가 또는 을이 이렇게 속임수를 써. 자, 네 땅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선다. 근데 이 을이 말한 답의 속임수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온갖 5호선 지하철역이 들어와. 그러면 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 을의 속임수는 모든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할 만큼의 기망이 아니잖아요. 그냥 간만 혼자서 그냥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냥 밖에 안 나가는 거 싫어서. 그래서 속아 넘어갔지. 그러면 을의 속임수는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럼 주관적으로 사기 당했어도
사기당한 걸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뭘 물어보냐면 주관적, 객관적 나오면 항상 염두에 둬야 돼. 네모.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전부 불공정한 행위인지 아닌지,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전부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유독 주관적인 것이 한 개 있으니 그걸 머리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기당한 것의 원인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말이 수가 넘어가요. 여러분들. 객관적이어야 돼. 주관적이어도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주관적이어도 괜찮다 않네 그렇게. 그래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물어보는데 사기에 걸렸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일반인 기준이겠어? 특정인 기준이겠어? 그러면 일반인 기준으로 한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내년에 또 와야 돼. 금방 주관적이라고 해놓고는 또 일반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모순된 답을 하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자, 사기 당했는지 여부는 일반인 기준으로 한다, 특정인 기준으로 한다. 붉은 손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 그렇게 나오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는 그 다음에 강박은 너 집 팔고 이사 안 가면 너 나한테 보상 안 해주면 너 지금 너 현주 너 뺑소니 했잖아. 금방 뺑소니야. 근데 자동차 피해자가 고발하는 게 아니고 뺑소니 본 내가 현주 너 뺑소니 너 고발하겠어. 그것이 해악의 고지야. 그럼 그 해악의 고지가 위법한 강박이라고 하는데 그럼 너 현주 너 뺑소니 했지 내가 고발한다고 하면 두려우면 빠져 안 빠져? 두려우면 안 빠지고 미친놈 해라 이놈아 나는 돈이 많다. 그래서 강박을 하게 되면 해악의 고지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 뺑소니 고발하겠다고 한 해악을 고지하는 자의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재산을 좀 축적하려고 그래. 그러면 위법한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해악의 고지가 다 강박이 아니라 그 말이야. 뺑소니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 말은 강박이 아니요. 강박이지 무섭잖아. 심장이 벌렁거리는 게 강박이요. 근데 그게 위법해야 된다니까. 위법하기 위해서는 에어본다. 목적이 사회 질서, 개인의 이익. 그러니까 뺑소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의 부정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강박이 될 수 있어요. 데모 봐 거기 26페이지에 강박 그리고 거기에 음형 처리된 경우가 있잖아요. 강박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근데 그 강박이 위법한가 그러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악을 고지하는 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수단이 내용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목적, 수단, 내용 이렇게. 그리고 거기마다 딱 구별해서 그 중에 하나에 걸려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 해악을 고지하는 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부정이득이 아니지만 수단이 부당하다면 또는 고지 내용이 법질서 위반되었다면 1번 넘어갔어 아니야. 2번 아니야. 그리고 뺑소니 고발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법질서 위반되어 있어. 법질서 위반되는 건 아니야. 상식으로. 우리 뺑소니 고발하라고 하잖아 다. 법에서. 그러니까 법질서 위반된 건 아니지. 해악의 고지 내용이. 맞아? 그러면 너 뺑소니 고발하겠다 말은 그것이 해악의 고지로서 위법한 강박이 들렸던 고지하겠다고 하는 내가 아예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한 이익이야 부정한 이익이야. 그래 부정한 이익. 그렇게 해서 돈 좀 갈취하려고 하는 놈 양아치들 갈취하는 놈들 있잖아. 그런 목적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현주 너 이놈 집 팔고 이사 안 가면 중국에다가 어선에다가 현금에서 팔아먹는다. 해악의 고지 수단이 그거 정당해 부당해 그런 것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무엇보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의 정도도 너 집 팔고 이사 안 가면 총 들고 왔어. 총 들고 집 팔고 이사 안 가면 뚫어 하는 거도고 숟가락 갖고 와서 너 집 팔고 이사 안 가면 숟가락으로
분파하는 것도고 어느 것이 강박의 정도가 심해? 숟가락? 그걸 알아서란 말이야. 그래서 강박의 정도가 주관적이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밑으로 내려와서 2번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동그라미 그리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면 돼.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다면 그 무효야 무효.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밑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두 개를 구별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이냐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이냐 이렇게. 그래서 강박은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박탈하고 제한하고 차이 아시고 해악의 고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 갖추면 된다. 목적, 수단, 고지 내용이 그 중에 다 갖춰야 돼. 하나만 잘못되어도 돼. 하나만 잘못되어도 위법하다. 신의 책에 반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강박. 우리가 강박에 의한 증여는 우리 이제 배워왔던 것이야. 강박에 의한 증여는 진의요, 비진이요. 진이라고 배워왔어. 그다음에 강박의 정도가 제한되었다면 취소, 박탈되었다면 무효. 그다음에 강박에 의한 계약은 반사요, 반사 아니야. 앞에 배워왔잖아. 조투강강 통신 악의는 반사 아니다 이렇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진정한 바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배워하시라.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제3자의 사기 강박을 물어봐. 여러분들 요약지 밑에 보면 효력 나오죠. 그 효력에 양가로 2번에다 별표 5개를 내. 양가로 2번. 효력. 상대방의 사기가 아니라 제3자의 사기. 지금 26페이지에 밑에서 쭉 내려왔더니 요건 나왔고 효력 나오나요? 그 효력의 양가로 1번에 상대방이 사기 강박에 있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의 사기여 제3자의 사기 강박이야. 거기가 나와. 그래서 봐. 갑이 제3자의 사기에 걸려서 을에게 매매했을 때 엉뚱한 사람에게 만약에 을이 이렇게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을 했다면 갑이 을에게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사기 당하고 와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걸 갑이 을에게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을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을도 보일 필요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자 있는 행위에서 상대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상대방 보호 요건으로 상대방은 어떤 요건 갖춰야 된다. 상섬무 선이 과실. 상할 수는 보호 없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돼. A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갑이 을과 매매했을 때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거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보호해줄 필요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선이이고 부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고. 여기 조문 한번 읽어보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나왔죠?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공부해 왔는데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선이다. 알았다 몰랐다. 일단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알았어 몰랐어. 악의가 아니지? 선이잖아. 몰랐어. 근데 몰랐는데 부과실이요 과실이요. 주의의무 위반으로 몰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선이 과실이야. 만약에 상대방이 주의의무 위반 선이 무과실이라면 보호해줘야지. 아무리 주의를 했어도 갑이 A의 사기에 걸려서 자기와 땅을 팔았다는 걸 알 수 없었다면 상대방도 보호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큰 소리로 자유와 상할 수는 보호 없다. 시작. 한 번 더. 그럼 이 말이 내가 입으로 한번 했던 상할 수가 뭔지 모르면 스스로 연구해. 어떤 법률 행위에서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보호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반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야 보호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됐나? 그 다음에 이 A가 이제 제3자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 제3자냐 아니냐. 즉 이 A가 을의 대리인이래. 을의 대리인. 그러면 이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 A와 을은 별개 인물로 봐야 돼. 같은 사람으로 봐야 돼. 대리인은. 상대 취향 나오면 같잖아 이런 게. 그러므로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한 것과 같다 그 말이야. 을이 한 것과. 그러므로 A가 을의 대리인일 때 여러분 함정이 걸리지 않도록 해. 대리인인데 을이 선이 무과실이래. 선이 무과실. 대리인인데 그러면 취소해야 돼? 취소 못 해야 돼? 취소 못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봐라. 대리인이다. 답은 선이 무과실인 을에게 취소할 수 있다고 썼잖아. 있어. 그러니까 없다고 한 사람만 알아서 해. 신동숙 씨는 없다고 했나? 현주는?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렇게 보라. 을이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은 동일시되잖아요. 상속인이랑 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이렇게 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한 것과 같아 달라. 같으니까 을이 했다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따질 필요 없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거기다가 한번 밑줄 그으셔.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1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2번 대리인 나오나? 그러면 대리인에 내가 회사의 영업부장, 은행의 출장소장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다른 자격점에서 나오는 표현이야. 무슨 회사의 출장소장, 영업소장은. 우리 시험에서는 회사 영업부장이나 출장소장 나온 적이 없어. 그냥 대리인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니냐만 구별해. 자, 그러면 대리인은 별개 인물이요 같은 사람이야. 됐지? 그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요 A가 을의 피용자야. 피용자. 즉 이 A가 을의 운전기사라는 거예요. 그럼 을의 운전기사가 희망을 했어. 협박을 했다고. 을의 운전기사가 너 그 집 팔고 이사 안 가면 좋지 못한다 협박을 했지. 그럼 을의 운전기사는 같은 사람이요 별개 인물이요? 대리인이요 아니요? 대리인일 수도 있지. 그렇게 따지지 말고 대리인이라고 안 써 있으니까 대리인 아니요. 그냥 엉뚱하게 따지지 말어. 여기가 대리인이고 피용자는 말이 달러 같아.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대리인 아니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므로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아무리 운전기사가 협박을 했어도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하지 못한다 하면 제3자니까. 그래서 A가 을의 피용자다. 답은 선이 무과실인 을. 운전기사가 이렇게 협박을 했을 때 을이 선이이고 무과실인 을에게 답은 취소할 수 없다 해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경합 맨 밑으로 내려와서 타제도와의 경합 나오죠? 시험이 제일 거기서 많이 나와. 그럼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셔. 경합은 여러분들 거기다가 타제도와 경합 나오나요? 그럼 경합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권리 발생. 두 개의 권리 발생. 자, 일단 경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한 개의 권리가 생겨. 두 개의 권리가 생겨. 두 개의 권리가 생겨. 예를 들어서 봐. A가 갑에게 사기를 쳐서 사기당해서 우리는 토지를 팔았는데 이익을 봤어. 사기당해서 토지를 팔았는데 큰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기당해서 토지를 팔았는데 큰 이익을 봤다면 대박 났다면 사기당했다는 말을 써 안 써? 사기당해서 이익만 돼. 아따 나 사기당했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하면 이런 그러니까 주로 사기당한 사람은 이익이 생겨. 손해가 생겨. 손해가 생기지. 그래서 A의
사기에 걸려서 갑이 을과 매매했을 때 이 매매 계약에 손해가 생겼다면 A가 갑에게 저지른 행위가 불법행위가 성립이 돼. 불법행위. 그러면 이 갑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이 생길 것이고 사기를 이유로 하는 취소권이 생기잖아요. 권리가 한 개 생겼어? 두 개 생겼어? 두 개 생겼잖아요. 그러면 권리 두 개를 다 행사할 수 있으면 중첩이라고 하고 하나만 써먹어도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두 개 굳이 써먹을 필요 없지. 그래서 하나만 써먹어도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계약 속에 어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선택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외울 것도 없어.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선택이요 중첩이요. 그리고 우리는 11월 달에 너 중학교 어디 나왔냐 그랬더니 현영이한테 지금 고등학생이 있어. 현역에. 근데 잘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 너 중학교 어디 나왔냐 그랬더니 검단중 나왔대. 그래서 앞으로는 이름을 사불중으로 바꾸라고 그랬어. 그다음 사불중.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중첩이고 다 선택이요 선택. 중학교 두 군데 다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만 다녀. 사불중이다. 이 말은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두 개 다 해도 괜찮고 하나만 선택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나요? 괜찮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갑의 사기에 의해서 을이 주택을 샀는데 사기당해서 주택을 샀지. 근데 주택에 들어가 보니까 비가 줄줄 새. 그러면 물건의 하자가 있잖아요. 그럼 사기당해서 물건을 샀을 때 사기로 인하여 취소권도 생기고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이유로 책임 물을 수도 있는 해제권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써먹으면 다른 거 안 써먹어도 괜찮아. 사기와 담보 책임 문제가 두 개가 생기면 두 개 다 써먹어야 돼. 한 개만 써먹어도 괜찮아. 이미 중학교는 나왔어. 선택으로 해.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자면 여러분들 시험에 사기와 담보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담보 책임 사기와 담보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사기와 담보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어. 그러나 사기와 담보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 후 담보 책임 묻는다 그러면 틀려. 두 개 다 행사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사기와 담보 책임이 경합한다 또는 사기와 착오가 경합한다 막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자 사기와 착오가 경합한다. 그러면 착오 취소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사기와 착오가 경합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사기와 담보 책임이 경합한다 그러면 사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O 하는 거예요. 또는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나오겠지? O. 근데 사기 취소해 놓고 사고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취소 후야. 여러분들 계약을 취소하면 무효가 돼. 그럼 무효가 되면 무효를 연결시켜야지. 자, 여기 본다. 무효. 불부손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무효가 되면. 그럼 취소해놓고 무효가 되면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다 같이 물부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부당이득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손배청도 행사할 수 있는데 취소해놓고 그 후에는 물청, 무청을 하든가 물청, 손청을 하든가 해야지 요것도 오면서 요것도 오면서 3종 세트를 다 행사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취소해놓고. 그래서 에어본다. 취소 후에는 부불선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틀리지 않도록 해서 취소해놓고야. 취소해놓고 여기는 취소 전이고 두 개를 잘 그래서 취소 후에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두 개 다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아까 내가 선택이다 중첩이다 나오면 이미 하나 중첩은 중학교 하나밖에 없어. 사불중
그 나머지는 다 선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5번 표시간에 했지. 사기와 표시상의 착오가 경합을 해. 사기당해서 여기 사기당해서 갑이 A의 사기에 걸려서 을에게 토지를 96만에 팔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표시를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야. A의 사기에 걸려서 표시를 잘못했어. 사기다, 착오다. 착오만이 적용된다. 아까 처음에 문제 냈던 거 주의하셔요. 자, 이것이 경합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경합 나오면 우리가 권리의 10단계 중에서 최종 단계가 경합이야. 경합은 항상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특히 내는 게 여기서 내. 특히 사불중, 옳지. 그럼 여러분들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사기 강박. 38쪽에 27회에 문제 보시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지금 페이지 문제집 30페이지. 자, 아파트 분양자 나왔지? 아파트 분양자 나오면 취소 있어 없어? 아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했겠다는 거 빨리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취소할 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나오려고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한번 읽어보면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그러니까 이게 침묵 아니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요.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아무나 침묵이요. 고지 의무자의 침묵이야. 그래, 그냥 1번은 고지 의무자의 침묵 이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할 때 다 공부가 안 되더라. 그리고 특히 기출 문제만 보라니까 그냥 어디서 나왔던 무슨 그 모의고사 막 10회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이 얘기해서 강사들이 기출 문제만큼 따라갈 만큼 예상 문제 못 만들어내. 강사들이 예상 문제 만들 능력이 별로 없어. 나를 제외하고. 근데 자,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니까. 강사들이 무슨 기출문제 지금까지 강의는 했지만 그걸 분석해서 아 이게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거 내야 되겠다.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귀찮아서 못해 그거. 그러면 속임수만 쓰려고 애를 쓰잖아요. 몇 개만 가르쳐주고 유도해서 오게 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거 풀지 말고 기출문제를 푸는데 대신 기출문제를 반복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1번을 딱 푸는 순간 이게 기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침묵이다. 고지의무자의 침묵이다. 그게 알리지 않았다. 이것을 고지의무자의 침묵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래야 머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볼 때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배청만 할 수 있다. 2번은 뭘 물어보냐면 2번은 뭘 물어봐? 사불중을 물어보잖아. 사불중. 2번이 물어보는 게 지금 중첩 이걸 물어보고 있구나 하는 걸 얼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다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왼쪽에 쓴다. 2번에다가 뭘 물어봤어? 사불중. 그러나 기망을 이유로 여기 봐.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만 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중첩을 물어봤으니까 중첩은 2개 다 써먹어야 돼. 하나만 써먹어도 괜찮아. 그래, 그래서 사불중을 물었던 거예요. 2번을 딱 보는 순간 백선생한테 배웠던 사불중이구나. 이거 연상이 되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풀었다? 오다 그렇게 하지 말고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광고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 다소 과장된 광고는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기망이 위법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법해 흔히 있을 수 있어. 이 기망은 위법하지 않구나. 기망은 기망인데 위법하지 않구나. 그걸 묻는 문제예요. 기망은 기망이요 아니요? 근데 어째서 취소 못해? 위법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돼.
근데 다소 과장된 광고나 교환 당사자의 침묵 있잖아요. 이런 거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져.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 동그라미 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 동그라미 쳐 상 알았거나의 알 수 있었다의 수 있잖아요. 상할 수 나오네. 그럼 상할 수는 보호가 돼 보호가 안 돼. 상할 수는 보호가 안 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여기를 물어보네.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의 기망. 우리는 대리인은 이제 바로 끝나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는데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전부 대리인이 기준으로 해. 대리인이 의사표시하니까. 대리행위는 본인이 가서 거래를 해. 대리인이 직접 의사표시를 해. 그러므로 사기 당했는지 여부는 집에 있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돼. 직접 거래를 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돼. 그것은 내가 안 가르쳐줘도 상식이야 상식. 집에 있는 본인은 젠장 멀쩡하게 시키기만 했는데 안 당하잖아. 그래서 읽어봐. 대리인의 여기는 대리인이 사기쳤네. 그러니까 대리인의 여기를 물어봤네. 여기 대리인의 기망. 그래서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계약의 상대방은 이 사람이 상대방 요걸 받을 때는 본인 대리인 상대방은 이 사람이 상대방이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해도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어도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 나오나? 여기서 본인이 누구요? 답이요 을이야? 이 사람이 대리인 본인 상대방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상대방 이 사람은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다 계약 취소할 수 여기 A가 을의 대리인이다. 갑은 지금 갑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본인 상대방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이 있겠지. 본인과 거래한 이 사람을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 맞지?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39페이지 오른쪽에 1번 보자. 사기 강박 틀린 것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대모처 소송행위. 소송행위는 타인 간의 거래 행위가 아니고 공법상의 행위죠. 공법상의 행위는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주에 사고소송, 사기소송은 취소하지 못한다. 2번 대리인의 기망이네. 대리인의 기망 이렇게 나왔어. 이 사람의 기망.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선이 무과실이어도 취소할 수. 자,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면 취소할 수 없다. 틀렸지? 한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동그라미처럼 박탈 나왔네. 박탈은 취소다 무효다. 무효이다 맞고. 4번 교환 나왔네. 교환에서는 속임수 있어 없어? 그냥 기망행위가 아니다 맞잖아. 이런 거 교환.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맞아? 이게 뭘 물어봤다? 사불중을 물어봤어. 사불중. 무슨 중? 그게 딱 물어보고는 경합이구나 얼른 눈에 와줘야 돼. 이렇게 해서 사기 강박 마치고 쉬었다가 대리 배우죠.